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도 마지막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화면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TV 화면 속 네모난 QR코드에 가깝게 사진 찍듯이 비춰보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입력하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이틀 연속 하락으로 지난주를 정리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가까이 급등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힘을 잃으며 정강 후약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만 사자세를 보이면서 마감 직전 하락 전환에 사흘 만에 2,600선 아래에서 마쳤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0.56% 내린 854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며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0.1% 내려가면서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근원지수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며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3.2% 상승으로 발표됐습니다. 물가지표 둔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다우산업지수 소폭 하락하는 등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체크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중 수익률 베스트 10개 종목입니다. 자, 카페24는 지난주 종가 기준 여전히 155%의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또 AD테크놀로지 10월 23일 잡아주시고 현재까지 31% 가까운 수익, 위메이드와 이노시뮬레이션도 30%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알려주셨던 코리아 서키트와 한익스프레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려주신 다음 날 상한가를 직행하기도 했었죠. 이 두 종목은 자리 옮겨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멘토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이번 주 이제 3거래일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마무리 오늘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운수대통 할 수 있는 그런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수익으로 계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멘토님 좀 3일 동안 성탄절 연휴가 있었는데 잘 쉬고 오셨을까요? 네, 완벽하게 재충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그럼 우리 또 연말에 시청자분들께 기운찬 에너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인사 소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한 해가 이렇게 좀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남은 3일 동안도 이렇게 힘찬 종목들로 강한 종목들로 이렇게 화이팅 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올 2023년 마무리까지 잘 해보셔야겠죠. 자, 멘토님과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조금 더 세부적인 레시피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오픈 채팅방 안으로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지금 하단의 자막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의 무료 방송 일정까지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운수대통 윤수림이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 좀 더 간편한 방법 있죠. 유튜브에 저희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저희 팍스탁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 통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활용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또 화요일 3일간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만큼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미국에서 PC 가격 지수 조금 물가 둔화 소식이 전해졌었고 우리 시장도 남은 이 연말에는 저희가 원래는 뭐 배당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그 양도세 관련된 물량들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제도 변화가 또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우리 남은 3거래일 동안은 저희가 어떤 포지션으로 좀 투자 전략을 잡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뭐 3거래일밖에 사실 남지 않은 이번 주 시장에서 네. 사실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보다는 사실 그냥 기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갈까요? 네, 어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형태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여기서 추가를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시장이 사실 연말 그리고 이제 뭐 앞둔 배당 라기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시장의 변화들이 또 한 번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말에 이런 물량들이 유입이 되기 이전, 연말에 물량들이 유입이 되기 이전에 이런 시장들의 우리가 미리 선제적인 이런 내년을 바라보는 이런 포지션의 진입도 이런 종목들의 진입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몇 가지만 더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연말에는 차라리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종목들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이슈적인 측면으로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뭐 배당락에 대한 뭐 영향력이 없는 뭐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뭐 틱톡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맞아요. 뭐 최근 들어서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개별적인 섹터들도 이런 움직임에 연동이 되는 듯한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수급의 색깔이 조금씩 회피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우리가 연말 대응을 할 때 연말에 종목들을 대응할 때 조금씩 조심스럽게 관점을 접근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 저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올해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6월에 합류를 해주시고 지금 6개월 조금
저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진짜 밀키트처럼 간편하게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네. 자, 그럼 최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익스프레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그 홍해 물류대랑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12월 19일에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근데 멘토님 이 종목 뭐 최근에도 계속 좋던데요. 뭐 저희 지난주 목요일에도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던 종목인데 그날도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수익률을 저희가 멘토님께 좀 자세히 리뷰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한익스프레스 저희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한익스프레스 이렇게 중간 리뷰 먼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익스프레스를 이야기를 드리고 최근 들어서 종목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 앞서서 대부분 불주사라는 이런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익스프레스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거치 굉장히 조용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류 대량 관련주 혹은 개별 테마 관련주로 이런 한익스프레스가 과연 엮여나올 수가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을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이런 모멘텀으로 이런 이슈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에 앞서서 이런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 한익스프레스가 상승할 수 있는 마법은 바로 이 불주사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불주사에 대한 비밀을 한번 이야기를 드릴 때 이 불주사처럼 보이는 마치 흡사 하나의 주사와 같은 빨간 주사와 같은 캔들이 이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위에 또 주사 바늘이 있죠. 네, 위에 윗꼬리가 달린 바로 이 상승 장대 양봉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주사 캔들, 불주사 캔들은 그러면 모양이 다 이렇게 주사바늘처럼 생겼으면 빨간 주사처럼 생겼으면 우리가 다 불주사 캔들일까요? 절대 그러게요.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자, 바로 이 핵심적인 비밀은 이 불주사 캔들의 정확한 이런 약효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거래량에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을 발견한 날짜가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을 발견한 날짜가 바로 12월 18일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공략을 했던 날짜가 바로 이 한익스프레스가 12월 19일 화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날 바로 1차 목표가까지 7,130원까지의 상승 흐름은 나왔고 그리고 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마법에는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숨길 수 없는 흔적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300만 주입니다. 1,300만 주. 그리고 이 한익스프레스의 평균적인 주가가 7,000원 정도 그리고 거래된 대금이 대략적으로 6,000원 정도 잡고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경우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 종목인데 네. 벌써 이 캔들 하나에 시가총액만큼의 거래 대금이 담겼다는 거예요. 네. 네, 시가총액만큼의 이 종목에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이는즉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이 캔들에서 폭발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 폭발한 캔들이 과연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그러게요. 어디 바로 갔을까요? 이 종목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이렇게 손해보고 과연 이렇게 매도를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그렇게 시장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물량들을 한번 들어 올린 다음 이렇게 도지형 캔들을 만든 이후 한 번 더 이 물량들이 남은 힘이 이 잔량을 끌어올려 한 번 더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공략 이렇게 장중 매수가는 밴드 범위부터 시작해 시가 대비 지금 뭐 상승률이 대략적으로 40%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불주사 캔들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상승을 한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게 불주사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 대비 이 물량들이 과연 어디로 도망을 갈까인 겁니다. 이렇게 큰 물량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담았는데 이 물량들이 과연 하루 이틀 만에 도망을 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만에 뭐 손해를 보고 이 물량들이 나갈까? 바로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바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돈이 몰린 종목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나가버린다? 이 부분들은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일 수 있을지언정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데는 바로 이 숨길 수 없는 패턴들과 거래량의 거래 대금에 따른 흔적이 다 이렇게 숨어져 있다.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렇게 매수 가능한 이렇게 구간들을 제시를 해드렸고 밀키트 종목으로 공략을 한 날짜가 12월 19일입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12월 20일 뭐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거래일 동안이나 사실 연고점을 계속해서 정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상 매수만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의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뭐 사실 완벽하게 저렇게 맞아떨어진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전 거래량을 좀 갱신을 하면서 치고 나간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전 물량들이 이렇게 잡아먹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캔들이 나타난 구간들 이런 패턴들이 보이는 종목들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거래량을 갱신을 하고 이 물량들이 들어온 흔적들이 보이는 이 불주사 캔들 이 캔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익스프레스는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2월 19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익스프레스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익스프레스하게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죠. 멘토님 소개해주신 다음날 상한가 기록했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고점 대비 42% 수익을 3거래일 만에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에 이렇게 멘토님이 알려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챙길 수 있었던 비법은 불주사 캔들에 숨어 있었는데요. 우리 멘토님이 최근에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이런 불주사 캔들 포착된 종목 알려드리면서 저희 저녁 6시 방송 수익 배틀 쌈장에서도 월간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멘토님의 불주사 캔들에 대한 비밀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12월 14일 목요일에 알려드렸던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이날 방송 보신 분들이 정말 9시 이후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멘토님이 시작 전에 미리 선정을 해와서 기업 분석을 해주시고 네. 그날 우리 15분 만에 바로 1차 목표가를 방송 중에 도달하는 네.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코리아 서킷 좀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 고점 자리 여전히 좀 잘 다져가고 있는 분위기던데 멘토님 이 종목도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가장 먼저 거의 선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온수대통 윤수림 멘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CXL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PCB 관련주로 가져오셨었죠. 네, 일단은 CXL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불주사가 먼저 알려줬다. CXL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기 전에 네. 불주사 캔들이 먼저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이 수익 배틀 쌈장이라는 6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1등을 안겨다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월간 1등 계속 최다 연속 3주 이렇게 우승 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유수림 멘토가 이런 상승 종목, 폭발적인 상승 종목을 이렇게 파악해보고 이렇게 잡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불주사의 마법에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 밀키트 종목으로 이 코리아 서킷을 선별해온 날짜가 바로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자, 바로 이 12월 13일 날 누가 봐도 이제는 다들 시청자분들도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이렇게 불주사 캔들이 또렷하게 서서 나를 바라봐줘라고 하고 있는데 네. 어찌 과연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리서치를 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까지 한번 이렇게 취합해서 보니 결국에는 이 CXL 관련된 이런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으로도 코리아 서킷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삼박자가 좀 네.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에 앞서 지금 이 속일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불주사 캔들은 진짜 불주사 캔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조금만 더 코리아 서킷을 좀 더 넓게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과 태동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전 대비해서 확연하게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또 한 번 역사적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1,200만 주.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킷가 현재 거래된 거래 대금이 통상적으로 주가가 2만 원 정도로 잡아봤을 때 이 주가는 거래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2,500억 정도에서 2,6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타난 겁니다. 와. 네,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2,6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60-70%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불주사 캔들 하나에 이 거래 대금이 시총 대비 60-70%가 나타난 어마어마한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전 전 고점 그리고 이전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흔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불주사 캔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다음 그 다음 날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하는 당일이죠. 시가 대비 대략적으로 21,500원 정도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2차 목표가까지 근접 했던 맞아요. 상황이었지만 네. 그 이후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는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리아 서킷가 조금 부진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단기 과열 지정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경고 예고 이런 형태의 주가가 어느 정도 냉각이 되는 형태의 조금 공포감을 느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을 때 그 당시 그 구간이 가장 매력적인 또 한 번의 상승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도 사실 이런 패턴들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또 한 번의 불주사 캔들이다. 또 한 번의 불주사 종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자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대응 전략들은 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네. 이 불주사 캔들의 핵심 원리와 비법들, 그리고 이번 주 3일 동안 남은 거래일이 3거래일 정도 남았죠.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게 내년을 준비해 올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년도 기대가 되고 오늘도 기대가 되고 내일도 기대가 되고 이제 앞으로 불주사가 보여줄 종목들이 앞으로 이렇게 상승 종목들이 시장의 지천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불주사 캔들만 조금만 더 이렇게 미리 숙지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내년이 조금 편안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이렇게 카메라, QR 스캔을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카메라 입장 링크가 이렇게 네.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인사 한 번만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이런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는 불주사 캔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런 내년도 이렇게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친절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들어오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12월 14일 목요일에 알려드렸던 코리아 서킷 리뷰까지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CXL 관련해서 이 PCB, 인쇄로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코리아 서킷 누구보다 발빠르게 포착을 해주셨고 또 멘토님이 알려주시고 15분 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은 단기 과열에 조금 고점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좀 걱정할 거 없이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멘토님 힌트를 주셨죠. 오늘 밀키트 종목이 관련된 종목,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으로 가져왔다고 하시니까 오늘 밀키트 종목 새롭게 집중하시면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좀 짧은 시간이라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오늘 종목으로 또 한 번 수익 채워가 보시면서 기분 좋은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예고해드렸던 오늘 밀키트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저희가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또 유행이 새롭게 돌아온 부분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코리아 서킷도 멘토님 얘기해 주신 대로 PCB 관련주였죠. 사실은 네. 저는 이 PCB 얘기 나온 멘토님이 여름쯤 이수페 타시
에너지스도 발 빠르게 잡아주시고 그 종목으로도 수익을 굉장히 높게 채웠는데 네. 오늘은 또 이 CXL 열풍에서 저희 지켜볼 수 있는 PCB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네, 뭐 사실 이 종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부분 이 반도체가 이 머리 아프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저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결국에는 이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비법들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어떤 종목들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CXR 관련주로 준비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들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패턴들과 동시에 이런 원초적인 이 CXL이라는 우리가 머리 아픈 이런 새롭게 생겨나는 반도체 온디바이스부터 시작해 HBM 굉장히 머리 아팠죠. 네. 오늘 간편하게 조금 설명드리면서 오늘 TLB라는 종목이 오늘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을 해왔는지 이런 포인트까지도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TLB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글로 TLB라는 종목이고 네. 이 차세대 반도체로 이 TLB라는 종목이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가의 이런 목표가 상향 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TLB의 이 실적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CXL 관련주로 선별해 왔는데 우리가 이 CXL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볼 때 이게 한국어를 읽는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 네. 이렇게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윤수리 멘토가 이 부분들을 정말 간략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D램 그리고 낸드 그리고 뭐 다양하게 굉장히 뭐 HBM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데이터 센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혹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런 D램과 이런 HBM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종합적인 데이터 센서, 데이터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메모리를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D램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합적인 데이터 센서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 메모리, 반도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화면에 보게 되시면 누가 봐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뭐 전산실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보이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서에서 우리가 지금 뭐 데이터 메모리를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서버를 확장시킨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금씩 머리가 아파지고 있는데 멘토님 잘 풀어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네. 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전산실, 이 데이터 센서가 있는 서버들을 확장을 시키고 하나를 더 만들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서버가 증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복잡한 형태의 서버들이 증설이 되면 뭐 당연하게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컴퓨터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고 발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보기만 해도 지금 열기가 느껴져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발열 양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이 발열을 잡는데 이런 냉각 시설들까지 이런 냉각 장비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전력 소모량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 데이터 센서와 이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메모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데 뭐 비용들까지도 많이 들고 뭐 비용이 드는 걸 떠나서 뭐 사실 이런 뭐 과열 뭐 이런 뭐 지금 뭐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아예 냉각이 되고 뭐 과열이 되고 이런 부분들 발열까지 잡는데 뭐 비용도 추가적으로 드는 걸 떠나서 뭐 사실 이런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도 기업들이 영위를 하는 게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고비용의 이런 데이터 센서를 마련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틀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화재 위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정말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수도권을 떠나서 조금 새로운 부지를 찾아 나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CXL이 이런 걸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이겁니다. CXL이 뭐 우리가 굉장히 뭐 대단하고 뭐 어떻고 지금 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네. 이 CXL이라는 상품이 아이템이 하나의 이런 공간의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네. 이런 공간의 이런 효율성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서버가 확충되는데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단점들을 일단 이 CXL이라는 이 하나의 부품을 통해서 이렇게 교체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서버의 확충과 그리고 이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네. 이렇게 CXL로 잡을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CXL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포인트 중 하나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미흡하게 설명드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일단 이 TLB라는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CXL이라는 안에 내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보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 모든 반도체에는 인쇄 회로 기판, 즉 PCB라는 하나의 이런 기판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으로 이야기를 비유를 하자면 하나의 벽돌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역할을 차지를 하는 게 바로 이 PCB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TLB 같은 경우에는 DDR5향 지금 이 PCB 이 회로기판에 전체적인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적전자에서 분사가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DDR5에 치중을 하고 있는 이런 인쇄 회로기판의 메모리 회로기판 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TLB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CXL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의 불주사 패턴들과 동시에 이런 뭐 매출이라든지 성장성까지 겸비한 뭐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TLB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이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CXL에 관한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연관된 종목 TLB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원래는 기존 DDR5향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CXL에 이제 시장이 확장이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CXL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필수적인 요소 PCB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TLB를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그리고 불주사 캔들이 포착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12월 26일 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분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양지수 우선 출발은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5% 오른 2,60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한 85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만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500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개인과 외국인은 200억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 개인만 300억 가까이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테마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성과 선암,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까지 8%, 9% 정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의 거래에서도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기록했었는데요. 이 김현탁 교수가 내년 미국 물리학회
마켓에서 초전도태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슈퍼박테리아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장 18%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얀센의 고형암 ADC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TLB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돌아와서 멘토님의 차트 설명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3일만을 남겨두고 오늘 화요일 시장도 출발했습니다. 자, 이 올해 마무리 윤세림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 할 수 있게 채워가 보시면 좋겠죠. 저희 오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TLB에 관한 차트상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 우선 오늘 장에서는 좀 강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9,800원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많이 궁금하실 내용, 우리 TLB도 불주사를 맞았는지, 그래서 좀 따끔하게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우선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TLB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라는 종목이 오랜만에 뭐 이렇게 이 불주사 캔들을 맞으면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LB라는 종목이 이전 고점 구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불주사의 캔들로 저항이 나타났다라는 것, 꼭 흡사 이전에 이 코리아 서킷의 행보를 보는 것과 같이 뭐 섹터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현재 차트상의 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LB에 일단은 이 불주사 캔들의 불주사를 맞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 TLB에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차트를 쭉 길게 늘어뜨려 본다라고 하면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뚜렷하게 올라와주는 캔들은 지금 TLB가 간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TLB라는 캔들이, 이 TLB라는 종목이 이렇게 불주사를 맞은 캔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고, 여기에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추산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대략적으로 한 320만 주 정도, 320만 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가늠이 안 되시다 보니까 거래대금으로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TLB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규모 대비 TLB가 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0%가량 이렇게 유입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하루 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 물량들을 조금 소화하는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 TLB 굉장히 매력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왜? 들어온 물량들과 이 들어온 물량들을 한눈에 한 번에 단숨에 바로 소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윗꼬리와 지금 한 번 더 장초반 음봉으로 출발하는 흐름들 대비 이 물량들을 충분히 흔들고 TLB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가격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 가는 밴드 범위는 1차 매수 가는 밴드 범위는 35,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9,500원 구간까지는 널널하게 매수 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가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상승 캔들이 시작됐던 구간이 바로 28,000원대 구간. 28,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 구간으로 잡고 진행을 해 봐야 된다. 왜? 이 28,000원대 구간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약세 흐름으로도 다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28,000원대 구간만큼은 이렇게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윗꼬리 구간에 윗꼬리 구간이 1차적으로 저항이 나타나는 구간인 이 31,500원 구간이 바로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뭐 32,250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2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윗꼬리 구간. 아주 만일 이 윗꼬리 구간에서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했을 경우엔 뭐 향후에 33,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뭐 34,0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 불주사 캔들의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조금 미흡할 수는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용하게 부진하게 흔들고 갈 수는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이런 담백한 종목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들이 뭐 내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한 번 더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그런 매수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후속적인 TLB의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이 TLB의 행보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도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입장 못 해주신 분들은 이 아래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윤소리 멘토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신 밀키트 종목 TLB에 대한 가격 분석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누가 봐도 좀 뚜렷한 불주사 캔들 포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TLB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상승폭 조금 키워가면서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9,500원에서 3,500원 사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28,000원 선을 좀 벗어났을 때는 이제는 손절 라인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장중 레시피까지 멘토님과 함께 TLB 조리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종료 전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오늘장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멘토님 오늘 시장에도 도움되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상장이 됐고 또 그날 바로 따따블을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DS 단석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도 뭐 고점 한 49만 5천 원까지 높여갔다가 현재는 조금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멘토님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대해서도 많은 얘기 좀 짚어주셨지만 우리 DS 단석 이 종목이 폐배터리 뭐 이런 리사이클링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던데 간략하게 뭐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우리 뭐 DS 단석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DS 단석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DS 단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때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조금 더 겸비해서 드리자면 이 폐배터리 시장이 사실 뭐 2차 전지 이런 수요 감소와 함께 사실 폐배터리 시장도 조금이나마 조금스럽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사실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의 변별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리사이클 기업은 조금 시간을 좀 제공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섹터지 않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된 종목 이후 뭐 수급에 대한 영향력이 변동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서 신규 상장주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전에 상한가를 도달했던 구간인 바로 이 40만 원대 구간을 금일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 왜? 폐배터리와 리사이클 관련된 지금 이런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충분하지만 제가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이 폐배터리 관련된 EOL로 규정이 되든 그런 폐배터리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은 아직까지 시기가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오늘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는 이 상한가로 마무리되었던 이 금요일 캔들을 이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의 이탈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찌 보면 신규 상장주를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에 상장된 DS 단석 관련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폐배터리 관련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좀 풀어주셨으니까 많은 도움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조금 살펴보고 싶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림이 2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HMM 인수설로 인해서 좀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좀 보도가 나온 부분 보니까 이 페노션과 합병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한 15% 정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하림 단순하게 이제는 6개 종목으로 관련 종목으로 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뭐 최근에 이 종목 굉장히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하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하림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하림이라는 종목이 페노션과 HMM 이런 종합적인 해운 관련된 사업들로도 이렇게 종합 물류 기업으로도 뻗어 나가겠다. 네. 이런 이 포부는 이런 가이던스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 해운 물류 관련된 이 사업들이 이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시장 경기를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이 사이클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시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전에 2016년, 2015년쯤에 페노션과 이 하림이 인수를 했던 시절에 이 페노션이라는 기업도 이 하림이 이 페노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페노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적자와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대우조선해양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이런 뭐 해운업부터 시작해서 조선업 자체의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나중에는 이 크게 짐덩어리 하나를 미리 이렇게 겉보기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런 물건들을 가져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보면 하림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런 뭐 페노션과 HMM의 합병 이슈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해운 회사 그리고 물류 회사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포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과연 하림에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겠죠.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슈를 따라간다는 패턴들보다는 결국에는 이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포인트면 단기적으로 잡고 접근을 하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등락을 하는 영역에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담백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확실하게 이런 매수 시그널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로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슈 따라가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하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HMM 인수 선정된 하림에 대한 얘기까지 좀 풀어주셨습니다.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까지 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CX에 관련된 종목들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멘토님께서도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인 TLB를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다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자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